아까 생각 없이 받았는데 두 번째 콜은 보라매에서 픽업 구로동까지 가네요. 구로구청 전달 7,000원짜리입니다. 아, 퇴근 시간 노거절 챌린지를 하면 안 되나? 퇴근 시간이야 참 막힐 것 같은데. 그리고 배민 어제 올린 게 배민 매각 기사죠. 그거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배민 팔아먹으려다가 이게 짬 처리하려다 실패했네 그러고 약간 꽃이다 이런 느낌으로 영상 만든 건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네이버, 중국, 메이투안이나 그랩 요런 데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화가 들어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좀 놀라긴 했어요. 8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긴 하죠. 제가 예전에 얘네 메가설 처음 터졌을 때 6조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는데 물론 8조에 하고 이제 한 6, 7조에서 쏘고 보려고 했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배민이 돈갚아야 될 게 많아서 급하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그거를 곧대로 쳐줄 기업들이 없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중국 애들 걔네는 일단 먹고 보자니까 걔네가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배민 매각 기사 관련해 가지고 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도 포함이 되겠죠. 유튜버라고 했거든요. 매각 관련 기사를 쓴. 근데 아마 저는 포함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찔리는 거, 긁힌 거죠, 제가. 그러니까 매각 관련해가지고 영상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제 것까진 그분이 못 봤을 것 같고, 이제 대형 유튜버들한테 하는 걸 텐데, 그거 가짜인데, 가짜를 가지고 와가지고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선동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좀 어이가 없긴 하죠. 이게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짜일 가능성이 작죠? 많이 작죠. 일단 명확한 기업들이랑 가격이 언급이 됐다는 게,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좀 추측으로만 사실이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게 듣보잡 언론사의 듣보잡 기자여도 걔네가 기업 이름을 거론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잖아요. 그럼 걔네도 처벌받아요. 아무리 기자여도.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조중동이랑 다른 언론사랑 다른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걸 올리진 못하거든요. 그러면 처벌이거든요. 그 양반도 그냥 좀 쉬운 길을 택한 거죠. 게다가 유튜버들을 겨냥함으로써 이슈를 끌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답답해요. 예전에 그래도 다 갈라치기가 돼 있잖아요. 플러스 대 일반 노조 2개의 배민 쿠팡, 전업부업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데 유일하게 갈라져 있지 않은 게 이 유튜브다.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 언급하지 말아달라, 비난하지 말아달라,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끝난 것 같아요. 배민은 따라쟁이잖아요. 중요 지역은 할 거예요. 서울, 경기도 이제 북부나 이런 데 말고 이제 수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래도 대도시 그런 데들은 따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라이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시간에 일하는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쿠팡도 보시면은 새벽 배송이 암도 유발하고 가혹한 근로 환경이다 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 시간에 일하는 게 단가도 높고 해서 좋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플랫폼 노동의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게 또 일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안 할 사람은 안 할 거, 난 안 할 거니까.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겠지. 약간 저는 그런 마인드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배민이 계속 쿠팡 따라하는데 배민은 쿠팡 따라가면 져요. 걔네만의 독자적인 뭔가를 해야지. 지금 배민은 배달만 하고 있고 쿠팡은 택배도 하고 있는데 택배만 하는 것도 아니죠. 미디어도 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18 하면서도 가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좀 라이더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유상 운송하면서 요거는 좀 효과는 미미할 것 같고, 어차피 시간제 들면서 하면 되니까 효과는 미미할 것 같고, 일단 뭐가 됐던 생체 인증이든 뭐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3,500원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3,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들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또 시간 지나니까 2,500원으로 떨어졌잖아요. 다들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2,200원 됐잖아요. 다들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시간에 일하는 걸 올빼미족들이라 그러죠. 이제 밤에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콜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달 라이더는 확실히 수가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어느 정도 쳐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도 플러스가 생기기 전이긴 한데
했는데 저도 마감조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플러스가 없으니까 마감조가 확실히 돈은 되긴 했어요. 뭐 지금 이제 플러스 생기고는 안 해봐서 마감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몸이 축나니까 저처럼 이게 최대한 이제 뻐기고 안 하고 하다가 이제 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아예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고수익 인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 고르지 말고 주는 대로 좀 가라. 그렇게 골라서 언제 돈 벌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벽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다 빼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뺄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두 명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걔네가 한 건당 뭐 몇만 원 됐다 이거 인증글들 막 올릴 거예요. 그럼 또 새벽 시간대 몰리겠죠. 이게 배달판에 지금 술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돌아가는 걸 좀 지켜봤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 단가도 안 올려주고 그냥 계속 노예처럼 부리기만 하고 새벽에 하니까 피곤하기만 해서 막 라이더들이 막 일을 안 해요. 그러면은 걔네도 단가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철회하겠죠. 그리고 오늘 올린 영상이 되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제가 좀 약간 플랫폼이 안 좋은 영상들을 좀 많이 찍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게 플랫폼을 까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채널을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이슈를 전달하겠다 이런 건데, 얘네가 안 좋은 행동들만 좀 많이 해왔잖아요. 제 플랫폼을 다루는 영상 중에는 아마 첫 영상이 좀 긍정적인 내용일 거예요. 얘네가 주정산하다가 일정산으로 변경한 거.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갔죠. 근데 이번 거는 좀 달라요. 이게 얘네가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명백한 사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라이더님이 배달 완료를 하고 오배달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라이더님은 오배달이 아니다, 정확하게 했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어요. 뭐 정확하게 전화가 아니고 채팅이긴 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있다가 너 오배달이니까 돈 물어내, 그런 또 채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더님은 나는 제대로 했어 그러고 처음 상담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뭐 얘네도 상담사도 알겠다고 하고 채팅이 끝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1시간 만에 연락이 온 거죠. 이제 소명 연락이죠. 소명 연락. 이거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야, 돈 물어내,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더님이 고객 집을 갔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제대로 했어. 그래서 이제 고객을 불렀는데 애가 나오더래요. 애가. 근데 이제 막 애가 막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애가 우물쭈물 해가지고 이제 경찰도 오고 부모도 왔죠. 근데 부모가 집에서 찾은 거예요. 영수증하고 음식을. 고객하고 만나서 사정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혼자 집에 있었고 아빠가 음식 주문을 한 건데 도착 완료했다는 문자를 받았으니까 애한테 이제 확인해 봐라 이랬던 거죠. 근데 애가 없다. 그러니까 애가 약간 좀 배달거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애기가 왜 그랬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추측인데, 애가 무슨 이유에선지 그냥 안 왔다 그래놓고서는 집안에서는 먹은 흔적과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집에서는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아빠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아빠도 도착은 했다는데 음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짜증난 상태에서 전화를 했다, 상담사랑. 근데 이 아빠가 하는 말이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배달 라이더가 바빠서 연락을 안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상담사가. 사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배달 라이더는 연락 받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빡치는 거예요. 그래 고객이야 뭐 배달 거지 뭐 그래 배달 거지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애고 사과도 했고. 근데 이 플랫폼은 그 어떤 사과도 없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배달 라이더가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듯이 고객한테 말을 해놓고 라이더한테는 그냥 무조건 네 잘못이다 소명해라 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거짓말을 해서 지들이 이익을 보려고 했던 상황인데, 이게 상담사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건 이제 상담사가 과실이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매뉴얼이 있었다면은 그건 이제 더 커지죠. 그리고 작성하신 분이 더 이제 빡침의 연속이에요. 또 빡쳤던 거는 이제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찍은 사진을 내놔라, 소명하려면 그 사진이 내 소명이다, 약간 이렇게 나온 건데, 이제 개인정보라서 그거는 못 준다, 공문 보내라. 보스에서는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민이 미친 건지 그 상담사가 그냥 미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쳐가고 있어요. 제대로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양아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돼요. 애는 왜 그랬을까? 배달 거지라면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주문은 아빠가 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가 배달 거지라고 해도 애한테 이득이 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2개 먹는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의 부모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상담사가 문제예요. 상담사 그냥 일 처리하기 귀찮아서 지가 멋대로 했다면은 뭐 그거는 뭐 업무상 근데 그러기에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도둑놈도 자기 자식은 판검사 되길 바라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그럴 부모가 있을까? 저는 이제 총각이라 애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기 자식한테 배달 거지가 되라를 시킬 부모가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 작성하신 라이더님도 지금 이 사건이 좀 공론화 되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그렇게 댓글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풀어야 될 것도 있어요. 저는 지금 딱 라이더가 쓴 글만 보고 이제 영상을 만든 건데 좀 이제 의심해야 될 부분이, 완료를 치고 애 아빠가 애한테 확인해 봐라 그런데 없다, 그러면은 이제 라이더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거죠. 라이더가 먼저 배달 완료를 쳐서 애가 나갔는데 확인했을 때 없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라이더 과실도 들어가죠. 근데 그 글만 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 또 뭐 라이더가 잘못했을 확률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 글에 적힌 것만 봐서는, 그리고 그 부모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상담사가 한 말이 진실이라면은, 그리고 뭐 통화 녹음 내용까지 있으면은 확실해지겠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배민 측이 이거는 사기를 범한 거예요. 사기. 거짓말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거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사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막 약간 조금 변경해서 뭐 수수료, 뭐 슈킹, 뭐 요런 거는 지들도 할 말이 있는 건데,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사기예요. 그리고 저는 되게 작년부터 되게 여러 번 말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우리나라가.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 근데 이 외국 플랫폼들은 그걸 싹 무시하죠. 일단 범죄자 취급을 하고 네가 혐의를 벗으면 그땐 인정해 줄게, 지금 요런 거잖아요. 어쨌든 그 얘네가 일단 라이더한테 뒤집어 씌우고 보려는 것도 좀 바꿔야 돼요. 뭐 저는 그러니까 요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요거는 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매뉴얼대로 했는지, 상담사가. 안 그러면은 배민은 그냥 상담사 꼬리 자르게 할 거거든요. 우리 매뉴얼은 그런 게 없다, 그냥 요 상담사가 지 멋대로 한 거다, 그래 버리면은 또 이제 배민은 빠져나가는 거죠.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얘네 그 알고리즘 같은 걸 다 공개해야 돼요. 이게 매뉴얼인지 상담사 개인의 잘못인지 뭐 따질 필요가 없죠. 명백한 사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 고객님이 상담사하고 통화한 내역이 녹음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 글만 보고는 저도 이렇게 함부로 단정 짓지 못한다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추측만으로 뭔가를 하면은 그게 사이버를 가라고. 저도 제가 주로 쓰는 단어들 보시면은 이걸로 의심이 됩니다, 뭐 요런 거 아닌가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명백한 사기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저도 애매하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엠파렉스님이 그라이더이밍 통화 영상 증거가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그분 그거 블랙박스 없다고 했어요. 엠파렉스님이 배민은 만 경찰서 가서 한번 가봐야 정신 차리는. 콜 하나 들어왔는데 노고절이니까 그냥 받을게요. 지금 어딘지 정확한 위치는 안 봤는데 1호선 라인은 넘어가거든요. 명지대인데 홍대를 준다고요? 명지대랑 홍대랑 그렇게 가깝지가 않잖아요. 다음 콜 대림 픽업해서 양평역 쪽으로 가네요. 코스트코 쪽. 노고절이니까 오늘 그냥 어디든 가보자. 근데 플랫폼도 되게 웃긴 게, 내 주변 가게에도 뭐가 많을 텐데 왜 그렇게 멀리 주는 걸까요? 그리고 저 며칠 전에 올린 쇼츠 그거, 내 상도동에 있다가 봉천동 넘어왔는데 다시 상도동 픽업하는 콜을 주는 게 얘네 왜 이러는 걸까 해가지고 이제 쇼츠 올렸는데, 거기에 그거 당한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내일이 있었는데 지나와가지고 나니까 다시 유턴해서 거기서 픽업하라고 주는 콜, 그걸 되게 많은 분들이 겪은 것 같더라고요. 얘네는 그거를 AI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냥 뭐 자동 배차 프로그램. AI는 똑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하나 했거든요. 그 알고리즘 논문 쓰시는 분인데, 유튜브랑 배달 어플 논문 쓰시는 분하고 인터뷰할 때도 얘네는, 저는 AI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알파고 요런 거를 생각해서 되게 뭐 똑똑할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배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면 우리나라 아직 멀었다. 근데 외노자 잡는 게 좀 저는 무서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무서워요. 담양오리님, 제가 영상을 보진 못했어요.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아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음주운전 운전자가 사망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판사가 사적 제재라고 해서 징역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외노자 관련 영상 올려드린 것도 보면은 경찰이 외노자 팔 잡은 것 같고 오히려 한국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나서면 안 되겠다.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기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담양오리님이 그냥 유튜버니까 사적 제재고, 유튜버가 아니면은 공익 활동인가? 그런가? 영상을 봐야 되나? 담양오리님이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쫓아가서 그게 이제 사적 제재가 됐을 거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긴 하네요.
담양오리 기사나 좀 검색해볼까? 어차피 지금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 본 글에는 신고를 했는지 그 여부가 안 나오긴 하네요. 근데 쫓아갔다는 거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가 잡아놓고 경찰을 부르 그런 사람 있나? 저도 그 음주운전 잡는 영상을 몇 번 보긴 했는데 보통은 그렇게 쫓아가는 게 경찰에 결국 담양오리 님도 죽었으니까 운이 없었다, 약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못 잡으니까 그 차에 GPS가 달린 것도 아니고 쫓아가는 사람이 위치를 계속 말을 해줘야지 경찰도 걔가 예측 경로를 뭐야 얘는 자전거 저렇게 타면 안 돼, 아가 뒤에서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예측 경로를 계산해서 가는 걸 텐데 쫓아갔다고 해서 이게 진짜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아는데 하다못해 사적 제재라고 해도 음주운전을 잡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어차피 저는 그런 컨텐츠를 하진 않지만 제가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가 아니고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인가 트럭 박았죠. 그러니까 저는 돌아가신 분은 좀 안타깝게 됐지만 음주운전으로 난 사고에서 본인만 그렇게 된 거라면은 저는 뭐 그 말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차가 받은 차가 경차였어 봐요. 그럼 사망자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애초에 안 쫓아갔으면 사고도 안 났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거는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한 게 잘못한 거지 그걸 쫓아간 게 잘못된 거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로서 수익을 위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제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한 사람을 잡는데 내가 유튜버라서 사적 제재고 유튜브가 아니라서 공익활동이고 이렇게 정해진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제 앞에 있는 저 택시가 음주가 의심돼.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근데 얘가 지레 겁을 먹고 사고가 났어. 그럼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니까 저는 사적 제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음주운전 같아가지고 저 라이브 끄고 쫓아갈게요 이러면 이제 저는 이제 공적 활동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실형을 선고받은 걸 보니까 하이드님이 수원은 애플지사 터져서 단가 시급 25,000원씩 나오다가 요즘 배풀 복구되고부터 시급만 3,000원 있다고 되어서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확실히 단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게 증명이 된 거네요. 플러스들은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플러스 단가 낮추고 뭐 플러스 망했네 어쩌네 하면서 이제 뭐 플러스 떠난 사람들도 있고 뭐 한 거 같던데 뭐 지금 잘 돌아가는 거 보면 플러스는 뭐 지금 단가 낮춰도 할만한가 봐요. 원래 막 요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충성 멤버들도 막 논란이 되고 이러니까 막 탈퇴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심각한 정도였으면은 커뮤니티건 어디건 좀 시끌벅적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거 보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할만한가 봐요. 오배달 왜요? 오배달은 안 돼요. 이 플랫폼 나쁜 놈들이 회수도 못하게 해서 오배달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바로 옆집이요? 그런 거는 뭐 아파트 옆동 요러면은 이제 좀 그런데 바로 옆집이면 그런 면에서는 배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뭐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걸 제 잘못이라고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대문 옆에 쪽문 있다고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왼쪽에 쪽문 보이니까 클로 났죠. 근데 이제 가고 있는데 오배달 연락이 왔어요. 고객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혹시 어디다 뒀냐고. 그 옆문이라고 해서 옆에 갈색문 있길래 거기다 놨어요. 그러니까 갈색문이요? 제가 이제 다시 갔어요. 알고 보니까 갈색문은 왼쪽이고 오른쪽에 또 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갈색문 쪽으로 갔을 때는 없어가지고 고객한테 전화를 다시 하니까 그냥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끝났거든요. 쿠팡이었으면 짜롭죠. 고객님 그거는 오배달이니까 맛있게 드세요. 돈은 라이더가 낼 겁니다.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쿠팡의 전략이에요. 일부러 배민도 그거 따라하더만요. 그 몇 시간 있다가는 고객 정보 안 나오게. 어차피 몇 시간 지나서 개인정보 가린다고 해서 뭐 개인정보 노출이나 유출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고객의 정보를 가린다.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처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공작이에요. 방해 공작. 그거는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늦게 전화하죠. 한참 옛날이긴 한데 저 일주일 뒤에 전화 온 적 있어요. 신림동에서 그때 뭐 국물 요리였는데 멀쩡하게 갖다 줬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너 이거 고객이 음식 훼손? 뭐 해가지고 뭐 아무튼 음식이 터졌다고 하는데 너 운전 똑바로 한 거 맞아? 이러더라고요. 나는 문제 없이 했다. 그래서 돈은 안 물어줬어요. 근데 그때 생긴 버릇이 이제 그거예요. 그때는 이제 헬멧캠이 없을 때니까 그 음식을 바닥에서도 사진을 한번 찍어요. 음식 바닥을. 그러니까 도착을 하면은 그 주소 현판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음식 영수증 나오게 한번 찍고 그리고 호수 앞에서 영수증 나오게 한번 찍고 그리고 음식 봉투 전체적으로 한번 찍고 음식 바닥에서도 한번 찍어요. 나중에 뭐 국물 샜다 뭐 이런 걸로 까불지 못하게. 근데 뭐 지금이야 이제 헬멧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뭐 연락 오면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연락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근데 만약에 연락이 온다 그러면 이제 뭐 블랙박스 보고 연락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블랙박스를 보겠죠. 근데 저 문제 없었네요. 약간 이렇게 되면은
이메일 주시면은 블랙박스 영상 보내드리겠다. 뭐 이렇게 나가겠죠, 저는? 네. 그러니까 이 플랫폼들이 진짜 나쁜 놈들인 게 공정하게 처리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라이더들한테 이거 무조건 네 잘못 이래버리는 거예요. 제가 뭐 법을 잘 알거나 그랬다면은 음식 회수를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걔네가 이제 저희 보고 계속 너네는 사장님입니다 이러니까 내 업무를 방해한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거든요. 근데 나 혼자 주장하면 안 되고 이제 좀 뭉쳐서 해야 되는데 뭉쳐지지 않는 게 문제죠. 네가 아마 사장님 하니까 내가 그래 사장님이 되어볼게. 너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럼 그 회수권이랑 그런 건 나한테 있어. 왜 네가 그거를 못하게 막아?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업무 방해가 되겠죠. 업무 방해. 일단 얘네 배차부터 해서 매뉴얼이랑 그런 알고리즘을 싹 다 공개를 해야 돼요. 다 그냥 숨겨놓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추측밖에 못 하잖아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뭐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제가 늦게까지 편집을 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편집이 영상을 막 손대고 할 때는 눈하고 귀가 딱 그 영상에만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코딩하고 이럴 때는 굳이 뭐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영상 볼 거 있으면 영상 보거나 뭐 다른 라이브 하시는 분 있으면 다른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 이제 라이브 하는 거 보고 기도 한데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 라이브를 보는데 뭐 그냥 맞는 말도 하고 뭐 나랑은 안 맞는 말도 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 댓글에 그분을 무시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해서 막 저런 건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냥 싫으면은 안 보면 되는데 왜 굳이 들어와서 욕을 할까?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은 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좀 안타깝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라이브를 오래 볼 상황은 아니니까 되게 짧게 봤는데도 그 사이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본 게 이제 원래 그분이 혼자서 이제 카메라에서 원테이크로 찍는데 그날 한 라이브는 와이프분이랑 약간 술 먹는 걸 찍는 것 같았어요. 와이프분도 속마음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 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자식 얘기죠, 자식. 네 애를 어떻게 막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런 말들을 썼나 봐요. 그 와이프분이 처음엔 너무 싫다고 그냥 네가 유튜브를 안 하면 안 되냐 요랬는데, 그리고 제 채널에도 며칠 주 전에 한 명이 왔었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거는 뭐 저한테는 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말투만이라도 좀 이쁘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애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바로 이제 차단, 영구 차단. 그리고 아까도 오늘 올린 영상이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그럼 얘네가 그림 같은 거는 그래도 잘 그려줘도 한글이 좀 깨질 때가 있어요. 한글이 깨지거나 아니면 아예 외국 중국어나 영어로 되거나 그럴 경우가 있는데, 아까 올린 영상 중에 그 핸드폰 어플 화면에 중국어로 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올렸죠. 근데 어떤 놈이 이거 한국 사람을 위한 영상 아니었냐, 왜 앱 화면에 중국 글씨가 나와 있냐, 너 중국인인 거 이제 뭐 커밍아웃 하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AI를 돌리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근데 너는 왜 다짜고짜 반말이야, 배운 게 없는 거 보니까 너 중국인이지, 이렇게 썼거든요. 저도 글 삭제하고 튀었더라고요. 그냥 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안 되나? 왜 굳이 보고 불편해할까? 근데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뭐 저야 뭐 미혼이고 자식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가족을 건드리면서 그래버리면은 법적 대응이 들어가야죠. 아마 그분도 자식 얘기한 그 아이디는 법적 조치를 할 거예요. 걸리든 안 걸리든 일단 고소는 하고 볼 거예요. 어떤 거? 네네. 맛있게 드세요. 이런 경우 좀 난감하죠. 뭐 핸드폰 주문번호를 보여준다던가 그럼 상관없는데 그거 제 거예요. 뒤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배달하시는 분 따라 들어갔거든요. 건너편이네? 그냥 걸어갔다 와야겠다. 이거는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그냥 피턴을 몇 번 하라는 거야. 운송수단 위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자집 가야 되는데 피자집이 여기 있고 전달지가 여기예요. 근데 농어 피자가 어디냐? 네, 저도 원래는 주문번호 확인. 저는 이제 한강 잘 안 가긴 하는데, 한강 가면은 무조건. 그리고 한강 갔을 때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남자애가 왔어요. 오기는 남자애가 왔어. 자기 거래요. BBQ 치킨 자기 거래. 주문번호 보여줘 하니까 주문은 다른 애가 해서 대신 왔대요. 그러면은 걔한테 전화해. 그래서 주문번호 뒤에 4자리만 나한테 알려주면 돼.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그 주문번호를 못 찾더라고요. 그 막 영어 알파벳이랑 숫자 막 조합이 막 있을 건데 그 끝에 4개만 알려주시면 돼요 하니까 알려주는데, 이제 그때 맞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달해드린 적은 있어요.
아, 3시간 4만이면 시급 많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진짜로 이게 위험하게 오토바이 타는 것보다 진짜 어디 편의점에서 알바라도 하는 게 더 안전하고, 거리도 똑같을 거고, 뭐 주유수당 들어올 거고, 퇴직금 적립될 거고. 아, 이게 진짜 예전에는 이게 좀 피곤하고 위험하잖아요. 이 오토바이를 장시간 탄다는 게.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보상으로 플러스 생기기 전에, 그래 단가는 높았으니까 생명수당으로 뭐 그렇게 그래도 알바보다는 많이 벌 수 있게 된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제는 알바 수준이잖아요. 이제는 진짜 직장 생활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쨌든 퇴근하고 일은 3시간이든 4시간이든 할 수는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시급이 2만 원은 넘겨야지 뭔가 다른 직업에 대한 어떤 미련 같은 게 없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구독자님들의 배달 탈출 N번째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 위험한 배달판을 떠나서 더 안전하게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퀵이 단가가 좋다고요? 근데 갑자기 퀵도 퀵 나름이어가지고 배달이 좋으면 해야죠. 근데 위험하니까 사고 소식 계속 들리잖아요. 플랫폼이 악독한 행동들도 계속 있고, 딴 것보다 사고 때문에, 저는 사고 때문에 그러죠. 4만 뭐 근데 그 정도만 되면은, 그게 보장이 된다면 전 퀵으로 넘어갈 생각이 있어요. 보장이 된다면. 약간 이게 뭐 좋아서 하면은 뭐 저 말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N번째 도전을 응원하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개인 사업이 좀 잘 안 돼 갔을 때 그 학교 선배랑 이제 애들한테 도움을 좀 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시야가 좁았죠. 30 중반이었는데 그때가 개인 사업 힘들어지고, 30 중반이면은 이제 친구 선배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팀장쯤 됐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라고는 진짜 복지 관련된 자격증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거든요. 막 수료증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거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나이 많은 신입이라서 단순히 뭐 경력 단절이 길어서 이게 아니라, 뭐 너를 쓰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 네 위로 다 너보다 어린 애들이다. 뭐 너야 뭐 상관으로 잘 모시겠다고 하는데 걔네가 너를 불편할 거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네가 걔네보다 선배인데 걔네가 너를 어떻게 쉽게 대할 수 있겠냐, 요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래, 사회복지사는 이제 앞으로는 못하겠구나,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나이에 이게 30대 중반인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좀 주저앉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택배 하라고 해서 택배로 넘어갔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30대 중반 어리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나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는 진짜 갈 데가 없겠지. 이제는 뭐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하다 끊긴 건데, 제가 좀 궁금하긴 해요. 10년 뒤에 지금의 저를 생각했을 때, 그때서 보면 이제 과거의 나, 지금 현재 2026년의 나를 어떻게 볼지. 뭔가 기숙사동이라는데 기숙사처럼 안 생겼죠. 잘못 왔나? 1층 다시 내려가야겠다. 그러니까 이걸 적어주는 애들이 기숙사동입니다 이러면은 그냥 배달하는 사람들이 알 건 줄 아나 봐요. 어디 쪽으로 오면은 기숙사동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뭐 요 근처 뛰는 사람들은 알겠죠. 기숙사동이 뭐 옆에 엘리베이터 따로 있다거나 뭐 알겠죠.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기숙사동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이렇게 알려줘야지. 저도 전에 여의도에서 한번 화물엘베 탔잖아요. 근데 화물엘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지들도 음식 먹을 거고 요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받는 게 음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먹는 음식이 화물엘베 타고 온다. 그거는 괜찮은 건가? 오늘은 배달은 여기서 마감할게요.